경매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전세만 사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왜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왜 집주인한테 줘야 되냐? AI보다 훨씬 쉽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입 장벽이 높은 거지? 경매로 해서 3년 만에 내 집 마련도 하시고 투자도 하고 계시는 세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AI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3년차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고, 이현정 선생님 덕분에 약간 경매 알게 되고, 이제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AI 개발을 하시는데 경매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전세 살이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전세만 사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매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경매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결혼하면은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상가주택 전세를 들어갔었죠. 전세집에 총 이제 2번 이제 계약을 해봤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아니 거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시세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전세가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 있었던 거예요. 전세가 막 상승기였었군요. 예, 완전 네. 핵불장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좀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을 수 있는 금액하고 이제 전세가 상승하는 금액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차액이 전세가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지. 예. 뭐 급여를 다 먹을 수도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동시에 내가 만약에 상승분을 다 모아서 준다고 한들 왜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왜 집주인한테 줘야 되냐? 약간 그런 생각까지 오게 된 거죠. 재테크를 이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찾아보고 계속 이북 같은 거 읽게 되다가 이제 이현정 선생님의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를 만나게 되었죠. 만 2년 전에 책을 읽고 수업을 들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네. 결국은 얼마 안 가셔서 과감하게 또 집 매수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일단 수업을 듣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목표를 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 경매가 아닌 매수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냐 하고 물어보시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이제 대출 종잣돈 걸리더라고요. 제가 전세 보증금으로 현금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제가 필요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종잣돈의 크기가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전세 만기까지 그냥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이게 사람이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급해져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매수도 열심히 찾았어요. 왜냐하면 매수는 날짜라든가 약간 시간이라든가 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좀 찾던 와중에 딱 저희 집의 전세 만기일하고 딱 그 집의 전세 만기라고 약간 맞는 소위 말하는 갭 투자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되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제가 많이 칭찬해 드렸잖아요. 경매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경매를 알게 되면 집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집이 매수해도 충분한 만큼 저렴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경매 낙찰가와 그리 차이가 없는 물건을 그냥 일반 매매로 취득하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이 꽤 저렴하게 나왔었어요. 네, 저렴했었고요. 전세 끼고 있는 물건은 네, 더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인근 낙찰가랑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저렴한 물건이었어요. 예, 경매를 알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임장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경매라고 하면 돈 문제로 엮여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녹아있긴 하지만 감정을 그냥 하진 않거든요. 감정가랑 부동산의 검색을 시세를 해본 이제 호가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인근에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이 있으면은 더 좋죠. 거기가 이제 무찰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만약에 신권에 낙찰이 됐으면은 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경매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지금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낙찰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매가랑 가격이 근사치로 굉장히 붙었단 말이죠. 네. 항상 시장에 그런 건 아니지만 낙찰가는 오르고 매매 시장은 아직 움직이지 않을 때 금매가가 오히려 저렴한 물건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경매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연님처럼 인근에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중개사님한테 소개도 네. 부탁드리고 하셔서 그냥 일반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셨잖아요, 결국. 네. 내 집 마련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아, 숙제 끝났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 5월에 제가 그 매수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들어갈 때가 21년 11월이었는데 대상승장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시세가 갑자기 확 오른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약간 무서웠어요. 내가 만약에 겨울쯤에 이 집 사겠다고 찾아봤으면 엄청 배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렇게 해서 좋아하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은 게 심사숙고해서 골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좀 단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 이제 내 집 마련을 했고 가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지만 수익을 실현한 건 아니니까요. 이게 내 집 마련의 끝이 아니구나. 나도 임대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강의를 이제 소액물건 투자반에 합류를 해가지고 경매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낙찰을 받아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좀 하게 되었죠. 일단 내 집 마련이라는 문턱을 딱 넘어서니까 그 다음부터 다음 투자에 대한 눈이 이제 확 트이셨네요. 시세가 갑자기 팍 올랐다고 하셨는데 상승장이었잖아요. 대상승장. 그리고 지금 또 대하락장 겪으셨어요. 짧은 시간에 이 상승과 하락장을 둘 다 겪으셨단 말이죠. 그럼 어떠세요? 이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투자를 시작을 한 게 상승장이었어가지고 계속 이럴 줄 알았어요. 그쵸. 네. 아, 이게 젊은 분들이요. 한 번도 하락장을 못 겪어봐서 부동산이 떨어질 거를 상상을 못 하신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그 동탄 신도시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상승장에서는 나가네 마네 막 이 얘기 하다가 거의 뭐 1억 5천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는데 거의 고스란히 그 돈을 돌려받아서 아 자기는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부동산은 어쨌든 사면은 2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물론 단기로 팔아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거의 2년쯤은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와중에 시장이 변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시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네. 또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 어떤 장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어떤 장에서도 계속 수다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개발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개발 관련된 일을 하는 것과 부동산 투자를 이게 하시는 것과 어떤 좀 연관성이 있다면서요.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싸고 빠르고 쉽게. 경매랑 똑같네.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개발 방향을 잡습니다.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실무자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좀 경매나 이제 부동산 투자랑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낙찰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수익 금액이 있었는데 그 뒤로 빌라왕 기사들이 계속 뜨면서 전세 가면 큰일 난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나는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해서 뭐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생각을 하게 된 것. 아 그럼 일단 부동산을 좀 더 내놔볼까? 아니면은 도배랑 이제 장판은 일단은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제 손님들의 마음을 좀 빼앗아 볼까? 청소를 좀 미리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개발이나 부동산 투자나 똑같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시면 좀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경매는
좀 더 쉬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24시간 내내 이걸 붙잡지 않아도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AI보다 훨씬 쉽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입 장벽이 높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쉽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해보시면 돼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리 높지도 않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권리 분석도 일단은 쉬운 데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세연님도 원래는 왕초보로 오셨고요. 등기부등본 해석할 줄 모르는 맞아요. 상태로 오셨는데 금방 마스터 하시고 내 집 마련도 하시고 지금은 투자용 물건도 하시게 됐어요. 마인드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마인드에서 사업자 마인드로 좀 바뀌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에 이 선생님 뵀을 때는 그냥 좀 불안했어요. 뭔가에 쫓기고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것 같았고 사실 근로자가 그런 거거든요. 이 사업주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시키는 일이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직장 되게 감사히 잘 다니고 되게 재미있게 다니고 있는데 내년쯤이면 싫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투자용 물건을 세팅을 해보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곳에서부터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부자의 사고 방식과 점점 닮아간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즐경이치 북클럽도 하고 부자들의 책들을 좀 많이 탐독을 했잖아요. 네, 네. 뭐 책으로 읽을 때는 뭐 자신을 믿어라 막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그게 체화가 안 됐는데 투자용 물건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서 신뢰할 만한 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그걸 결정을 스스로 하고 그 스스로 한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행동이 나중에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 이 과정을 겪으면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로자의 마인드라고 하면은 내가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뭐 안 되면 제 위에 팀장님이 책임져 줍니다. 사업자 마인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한 결정이 나와 내가 모시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요. 맞아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제 스스로 그 결과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이제 조금씩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로자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책임과 결과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 마인드로 완전히 변신을 하셨네요. 아직 부족합니다. 자, 네. 아까 투자용 물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투자용 물건 이야기는 2부 때 계속 하겠습니다. 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